2020년 4월 유럽 방산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수출합니다. KF-21, 보라매, 마하 1.81, 공대공 전투 효과, F-16의 4.1배, 스텔스 설계를 탑재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로토타입이 인도되었고 16기 수출 계약이 눈앞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지금까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수출까지 한 나라는 이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25년 전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4개의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거부당한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콜린스라고 합니다. 25년간 전투기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미 공군 F-15E 조종사로 시작해서 펜타곤 전투기 획득 프로그램 부국장까지 지냈습니다. F-16 블록 70 업그레이드 사업을 총괄했고 F-35 합동 타격 전투기 프로그램 초기 기획에도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나토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국 공군이 다음 세대의 전투기를 뭘로 살 것인가, 그 의사결정을 돕는 게 제 일입니다. 이 바닥에서 25년이면 하늘을 나는 물건 중에 제가 안 만져본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전투기 산업을 어떻게 봤느냐,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고객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이 F-5를 팔았고 1990년대에 F-16을 면허 생산하게 해줬고 2010년대에 F-35를 사갔습니다. 좋은 고객이었죠. 비행기를 사는 나라이지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T-50 골든이글이라는 훈련기를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기와 전투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훈련기를 만들었다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탄다고 F1 레이싱카를 몰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요. 2001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KF-X 프로젝트. 저는 그 뉴스를 펜타곤 사무실에서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웃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가 말했죠.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가? 그게 2001년 워싱턴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 8일, 저는 아침에 나토 내부 브리핑 메일을 열다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KF-P-21, 보라매, 인도네시아 프로토타입 인도 합의, 6천억 원 규모, 16기 수출 계약 협상 진행 중. 저는 그 메일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전투기를 만들어서 진짜로 수출한다고? 엔진도 못 만든다고 웃었던 그 나라가? 일주일 뒤 런던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나토 차기 전투기 포럼에서 비공개 세션을 연다는 겁니다. 주제는 F-16 후계기 시장,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전 세계에서 F-16을 퇴역시키고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하는 나라가 수십 개국입니다. 수백 대 수조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누가 먹을 것인가. 유로파이터인가, 라팔인가, 그리펜인가. 그런데 이제 그 목록에 새로운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KF-21 보라매. 저는 발표자로 초대받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한국 사천의 KAI 공장을 직접 다녀왔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토 차기 전투기 평가 보고서를 쓰기 위한 실사 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천에서 제가 본 것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린 건 4월 15일 오후였습니다. 템스강 위로 흐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택시 안에서 빅벤의 윤곽이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건물은 웨스트민스터 근처의 오래된 석조 빌딩이었습니다. 무거운 오크문을 밀고 들어서자 양탄자 냄새와 오래된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이 나라 특유의 냄새. 저는 2층 회의실로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내가 하는 말이 유럽 방산업계를 흔들 수도 있겠다고.
회의실 문을 열자 묵직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오크 패널로 둘러싸인 넓은 방에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이미 14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공군 획득 담당관, 유럽 방산업체 전략가, 전직 공군 장성, 싱크탱크 연구원, 이 방에 앉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향후 10년간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지형을 바꿉니다. 수백 대의 전투기, 수십조 원의 계약이 이 테이블 위에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벽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피파이어 편대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국이 전투기의 역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장식이었죠. 저는 발표 좌석 옆에 앉으며 참석자 명단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빅터 헤이즌턴, 유럽 방산 컨소시엄 에어버스 디펜스의 수석 전략관이자 유로파이터 타이푼 수출 총괄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영국 크랜웰 공군 사관학교 출신의 옥스퍼드 국제관계학 석사, 유럽 방산업계에서 이 사람의 한마디는 곧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공군 사령관들의 전화를 직접 받는 사람, 유로파이터를 폴란드에 사우디에 쿠웨이트에 팔아온 사람. 저는 헤이즐턴과 2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2번 다 그는 자기가 방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이즐턴은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트위드 재킷에 감색 포켓 지프, 왼손 약지에 옥스퍼드 클래스 링이 보였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몽블랑 볼펜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고 입꼬리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유. 그게 이 사람의 무기였습니다. 어떤 숫자가 나와도, 어떤 주장이 튀어나와도 저 미소를 유지하면서 한 문장으로 잘라버리는 능력. 저는 그걸 2번이나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회자가 간단한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헤이즐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시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트위드 재킷의 단추를 하나 풀고 양손을 테이블 위에 짚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KF-21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언론도 떠들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요. 그는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KF-21은 위협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헤이즐턴은 포켓치프를 살짝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투기는 전통이 만드는 겁니다. 미국은 100년 넘는 항공 전통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파이어부터 타이푼까지 우리는 80년 넘게 전투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은요? 전투기 개발 역사가 25년입니다. 훈련기 하나 만들어 본 나라가 4, 5세대 전투기를 수출하겠다고요?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측 대표의 고개가 깊이 끄덕여졌습니다. 라파를 만드는 나라의 자존심이었겠죠. 실전 검증을 보겠습니다. 헤이즐턴은 볼펜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유로파이터는 이라크에서, 리비아에서, 시리아 상공에서 실전을 거쳤습니다. 라팔도 마찬가지입니다. F-16은 말할 것도 없고요. KF-11은요? 실전 기록 제로입니다. 전투기를 사는 건 자동차를 사는 것과 다릅니다. 시승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비행기를 타고 전장에 나가야 합니다. 내 조종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는 전투기에 조종사를 태우겠다고 서명할 공군 참모총장이 과연 있겠습니까? 헤이즐턴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포켓치프를 한 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싸다는 건 장점이 아닙니다. 의심의 근거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3개월 전까지 저도 헤이즐턴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 대단하긴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실전 검증도 없고 전투기 개발 역사도 짧고 핵심 엔진은 미국 지휘 것을 쓰고 있으니까요. 헤이즐턴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천에 가기 전까지는요. 저는 노트북을 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헤이즐턴 씨, 당신이 방금 하신 말씀 전부 맞습니다. 전통도 맞고 실전 기록도 맞고 가격에 대한 의심도 이해합니다. 헤이즐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동의를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 사천에서 제가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벌어질 논쟁이 제 25년 커리어에서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노트북 화면을 참석자들 쪽으로 돌리며 3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1월, 저는 나토 차기 전투기 평가 보고서를 의뢰받았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이 노후 F-16을 교체할 때 어떤 기종이 적합한지 분석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 F-16 블록 70, 이 4기종이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의뢰기관에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KF-21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들러리 기종을 하나 더 분석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저는 KAI 측에 실사 요청을 넣었고 뜻밖의 빠른 답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천에 도착한 건 1월 중순, 한국의 겨울이 아직 매서운 때였습니다. 경남 사천공항에 내리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투명했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군사기지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활주로 끝에 경납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KAI 공장 건물들의 회색 지붕이 보였습니다. 마중 나온 KAI 측 담당자의 차를 타고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활주로 위에 KF 마이살 21 프로토타입 3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친 채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F-15, F-16, F-22, F-35를 전부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전투기의 생김새에 감흥이 없는 편이죠. 하지만 KF-21을 처음 본 순간 한 가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세련됐다. F-35의 실루엣과 닮았지만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쌍발 엔진의 흡기구가 동체 양옆으로 벌어진 형태는 오히려 A-12 랩터를 연상시켰습니다. 훈련기를 만들던 나라의 물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외관이었습니다. 물론 외관은 외관일 뿐입니다. 예쁘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냉정하게 보자. 보고서에 쓸 팩트만 확인하자.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3단계를 거쳤습니다. 신분 확인, 전자기기 검사, 촬영 장비 봉인. KAI 측 안내를 맡은 사람은 김이라는 성을 가진 시험 비행 담당 부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비행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습니다. 조종관을 오래 잡은 손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오늘 보시게 될 건 저희의 최종 조립 라인과 비행 시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랑을 미리 하자면요. 그가 활주로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비행기들 1000회 비행 소티를 무사고로 달성했습니다. 시제기 단계에서요. 1000회 무사고.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압니다. 시제기라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비행기입니다. 설계가 검증되는 과정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 비행기로 1000번을 날아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건 설계 자체의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F-35 개발 과정에서 초기 시제기가 몇 번의 비행 중단과 기술적 문제를 겪었는지 저는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장난감이 아니구나.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때 경납고 쪽에서 익숙하지 않은 군복을 입은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휘장이 어깨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디아 위자야 소령이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파견관으로 사천에 주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수를 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이 비행기는 직접 봐야 합니다. 서류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직 반신반의했습니다. 좋아, 무사고 1000회는 인상적이야.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성능 숫자고 그 숫자가 유로파이터나 라팔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야. 제 보고서의 결론은 사실 이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KF-21은 흥미로운 신규 진입자이나 아직 시장 경쟁력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쓸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조립 라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저는 노트북에서 사천 실사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아직 나토에 제출하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제 쪽으로 모였습니다. 헤이즐턴은 다리를 꼬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볼펜을 천천히 돌리며 어디 한번 들어보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먼저 기본 성능부터 비교하겠습니다. KF-21 보라매와 F-16, 한국이 교체하려는 바로 그 전투기와의 비교입니다. KF-21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입니다. F-16이 마하 2.0이니까 최대 속도 자체는 F-16이 빠릅니다. 저는 일부러 불리한 숫자를 먼저 꺼냈습니다. 헤이즐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성능은 최대 속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중요한 건 전투 행동 반경, 무장 탑재량, 그리고 임무 효과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투 행동 반경 KF-11은 926km입니다. F-16은 550km, 68% 더 멀리 날아 싸우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장 탑재량 KF-21은 7.7톤, F-16은 5.4톤, 43% 더 많은 무기를 싣고 갑니다. 저는 핵심 숫자를 화면에 크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센터가 수행한 전투효과 분석과 분석 결과입니다. KF-21의 공대공 임무 효과는 F-16 대비 4.1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4.1배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느껴졌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온 알렉산더 노왁이라는 항공 획득 담당관이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공대지 임무 효과는 F-16 대비 1.3배, 그리고 기체 수명은 34% 더 깁니다. 같은 비행기를 34%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헤이즐턴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콜린스 씨, F-16과 비교하시면 당연히 인상적으로 보이죠.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아까보다 한 톤 빨라져 있었습니다. F-16은 1974년에 첫 비행을 한 설계입니다. 50년 된 전투기와 비교해서 성능이 좋다는 게 자랑입니까?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하시죠. 라팔과 비교하시죠. 같은 세대끼리 붙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F-16은 50년 된 설계입니다. 유로파이터와 비교하는 게 공정하죠. 헤이즐턴의 눈에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헤이즐턴 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F-16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헤이즐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개국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상당수가 향후 10년 안에 F-16을 교체해야 합니다. 기체 수명이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아닙니까? F-16 후계기 시장.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전부 유로파이터를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가격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대당 약 1,080억 원입니다. 프랑스 라팔, 비슷한 가격대. 스웨덴 그리펜 2, 약 850억 원.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KF-21 보라매, 대당 약 715억 원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유로파이터보다 34% 싸고, 라팔보다 34% 싸고, 그리펜보다도 16% 싼 겁니다. 그런데 성능은요? 쌍발 엔진의 스텔스 설계, AESA 레이더, F-16보다 공대공 임무 효과 4.1배, 715억 원의 이 성능을 파는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직 노르웨이 공군 장성이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폴란드의 노왁은 계산기를 꺼내 뭔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헤이즐턴은 볼펜 돌리기를 멈추고 포켓치프를 한 번 매만졌습니다.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프랑스 대표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1,080억 원짜리를 파는 사람 앞에서 715억 원이라는 숫자가 떨어진 겁니다. 헤이즐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이 낮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KF-21이 저렴한 건 핵심 기술에서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미국 지휘 것을 쓰고 무장은 아직 공대공만 가능하고 공대지 능력은 미완성이고 무엇보다 내부 무장창이 없습니다. 무기를 밖에 달고 다니는데 스텔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날카로운 반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도 맞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헤이즐턴은 숙제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번째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블록1은 공대공 위주이고 내부 무장창은 없습니다. 헤이즐턴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헤이즐턴 씨, 그게 바로 KF-21이 싼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블록 2에서 공대지 능력이 추가됩니다.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설계한 겁니다. 715억 원에 사서 쓰면서 진화시키는 전투기. 이건 유로파이터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헤이즐턴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첫 번째 라운드였으니까요.
헤이즐턴은 30초 정도 침묵한 뒤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좋습니다, 콜린스 씨. 가격은 인상적이라고 치죠. 블록 업그레이드 로드맵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피하고 있는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실전 검증입니다. 전투기는 카탈로그로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유로파이터는 2011년 리비아 상공에서 실전을 거쳤습니다. 라팔은 말리, 이라크, 시리아에서 공습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F-16은 말할 것도 없고요. KF-21은요. 단 한 발의 실탄도 쏜 적이 없습니다. 이건 가격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헤이즐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실전 검증. 이건 방산업계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공군 참모총장의 서명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종사의 목숨이 걸린 결정이니까요. 노르웨이 전직 장성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콜린스가 넘기 어려운 벽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5번째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KF-21은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헤이즐턴의 입꼬리에 다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헤이즐턴 씨,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F-15 라이트닝 II가 처음 수출 계약을 맺었을 때 실전 기록이 있었습니까? 헤이즐턴의 미소가 0.5초간 멈췄습니다. 영국이 F마겐 3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 2006년입니다. F-35가 최출전 투입된 건 2018년 이스라엘에서였습니다. 12년 동안 실전 기록이 전무한 전투기에 수십 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구매의 절대 조건이라면 F-35는 한 대도 팔리지 못했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노르웨이 장성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헤이즐턴은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투기 구매를 결정하는 건 실전 기록만이 아닙니다. 기술 아키텍처, 시험 비행 데이터, 그리고 성장 잠재력입니다. KF-21의 기술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천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꺼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4개 기술입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그리고 무장장전 장치.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4가지를 미국이 안 준 겁니다. 전투기의 눈과 귀와 손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을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전부 독자 개발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AESA 레이더를 하나 시스템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사천에서 저는 이 레이더의 시험 데이터를 직접 봤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수, 탐지 거리, 모두 F-16에 탑재된 AN/APG-68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이 안 줬으니까 자기가 만든 겁니다. IRST도 마찬가지입니다. LIGNX-1이 개발했습니다. 적외선으로 적기를 탐지하는 장비인데 이건 F-16에는 아예 없는 장비입니다. KF-21은 F-16이 가지지 못한 눈을 하나 더 갖고 있는 셈입니다. 헤이즐턴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여유가 아니라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텔스 아키텍처입니다. KF-1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F-A-18이 F 슈퍼호넷보다 낮습니다.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스텔스 항공전자 아키텍처를 구현한 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그 4번째가 한국입니다. 저는 화면에 각국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F-35만큼 스텔스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유로파이터보다 스텔스입니까? 예. 라팔보다 스텔스입니까? 예. 그리펜보다 스텔스입니까? 예. 3번의 예가 연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헤이즐턴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앞에 놓인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팔보다 스텔스이면서 가격은 34% 싸다. 이 숫자가 프랑스 방산업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노학이 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씨, 그 AESA 레이더 시험 데이터 공유 가능한 수준입니까? 질문의 형태를 한 관심 표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헤이즐턴이 노학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자기 진영의 잠재 고객이 상대 쪽으로 질문을 던지는 걸 본 겁니다. 포켓치프를 한번 만졌습니다. 아까와 달리 매만지는 게 아니라 쥐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자가 15분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오후 햇살이 복도 끝 아치형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였습니다. 탁한 녹색 물 위로 유람선 하나가 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테이블 앞에 서서 종이컵에 홍차를 따랐습니다. 영국이니까 커피 대신 홍차였습니다. 따뜻한 잔을 쥐고서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콜린스 씨. 뒤에서 나디아 위자야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포럼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뭔데요? 나디아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한테 기술 거부당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사천에 2년째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숫자로는 안 보이는 이야기예요. 저는 나디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장교가 한국 전투기에 대해 이런 표정으로 말하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꺼낼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헤이즐턴이 폴란드의 노학과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헤이즐턴의 손이 노학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짓이었죠. 저는 홍차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헤이즐턴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프레임을 꺼낼 참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헤이즐턴의 발언 후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저와 헤이즐턴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승부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헤이즐턴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까처럼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상체를 세우고 양손을 테이블 위에 모은 채였습니다. 저는 그 자세를 알아봤습니다. 수비 태세, 하지만 아직 항복은 아닌 자세. 지금까지 우리는 KF-21 한 기종만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시장은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파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KF-21 단독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최근 5년간 수출한 주요 무기 체계의 목록이었습니다. K두 흑표 전차, 폴란드에 수출됐습니다. 180대 우선 도입, 최종 1000대 규모, 계약 후 18개월 만에 1차 물량이 인도됐습니다. 저는 노학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 사람이니까요. 노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나라 이야기였으니까요. K9 자주포, 역시 폴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에 수출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입니다. FA-50 경전투기,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에 납품됐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전차, 자주포, 경전투기를 이미 수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KF-21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K 방산 생태계의 최종 퍼즐 조각입니다. 헤이즐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를 잘 만드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투기를 잘 만든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전차와 전투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라인메탈이 레오파르트를 잘 만든다고 유로파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요. 논리적인 반박이었습니다. 몇몇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차를 잘 만든다고 전투기를 잘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왼쪽에 유럽 방산, 오른쪽에 한국 방산, 그 아래로 고객 지원 체계를 비교한 도표였습니다. 전투기를 사는 나라가 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빠른 납기. 둘째, 유연한 기술 이전. 셋째, 통합 군수 지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유로파이터의 납기 일정을 아십니까? 저는 헤이즐턴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4개국 컨소시엄이 공동 생산합니다. 부품이 4개국을 돌아다닙니다. 계약에서 인도까지 평균 36개월에서 48개월. 사우디아라비아 2차 물량은 5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요? 폴란드의 K2 전차를 계약 후 18개월 만에 인도했습니다. FA-50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라인이 한 나라 한 회사에 집중돼 있으니까요. 4개국 컨소시엄이 부품을 돌려막기 하는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헤이즐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4개국 컨소시엄의 비효율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아픈 곳이었을 겁니다. 저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유로파이터를 사면 기술 이전이 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한적으로 됩니다. 4개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핵심 기술은 빠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은 다릅니다. KAI는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 지분 20%를 줬습니다. 페루에는 KF 번 2일 부품 현지 생산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는 나라에서 직접 부품을 만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유로파이터를 사면 전투기만 옵니다. KF-2일을 사면 산업이 옵니다. 이 말에 노악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같은 구조가 전투기에도 적용된다면 노악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포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군수 지원입니다. 한국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을 산 나라가 KF-21까지 사면 어떻게 됩니까? 군수지원 체계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정비 교범, 부품 수급, 훈련 프로그램이 전부 한국이라는 하나의 창구로 묶이는 겁니다. 4개 무기 체계를 4개 나라에서 따로 사면 군수 비용이 몇 배로 뛰지만 한 나라에서 통합으로 사면 30% 이상 절감된다는 게 국방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아까와 또 달랐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침묵이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프레임을 소화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 비교가 아니라 국방 조달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헤이즐턴은 포켓치프를 빼서 손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접지도 않고 넣지도 않고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KF-11이라는 전투기의 성능과 가격, 그리고 한국 방산 생태계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더 넓히겠습니다.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 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도미노 시나리오를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핑퐁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는지 모두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1단계, 저는 화이트보드에 첫 줄을 썼습니다. F-16 교체 시장입니다. 현재 전 세계 25개국 이상이 F-16을 운용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2030년대 초반까지 교체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대, 최소 수조 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장의 주인은 세 기종이었습니다.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 그리고 미국의 F-16불 70 업그레이드. 이 네 기종이 파이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15억 원짜리 쌍발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옵니다. 가격은 가장 싸고 성능은 F-16의 4.1배이고 기체 수명은 가장 깁니다. 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단계, 저는 두 번째 줄을 쓰며 동남아시아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곳은 동남아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KF-21을 차기 전투기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0기 규모의 전투기 사업에 KF-실 21과 F-16 블록 70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0을 12기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비 체계가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KF-벽 21이 들어오면 군수 통합 효과가 바로 발생합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FA-50을 도입했고 K방산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태국, 인도도 잠재 시장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화살표를 그었습니다. 동남아에서 KF-21이 한 대라도 팔리면 그 순간부터 이 지역의 전투기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사면 주변국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동맹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전직 노르웨이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국 간 무기 호환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세 번째 줄로 넘어갔습니다. 3단계. 중동과 남미입니다. 페루는 이미 KAI와 KF뱀 21 부품 현지 생산 AOU를 체결했습니다. 이라크는 FA-5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남미에는 F-35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안 파니까요. F-35는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거절당했고 터키도 거절당했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KF-21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F-35를 살 수 없는 나라에게 F-35에 가장 가까운 전투기, 그게 KF-21의 포지션입니다. 헤이즐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가능성일 뿐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건 인도네시아뿐이고 그것도 프로토타입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검토 중이거나 관심 표명 수준이에요. 가능성만으로 시장을 재편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한 반격이었습니다.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7번째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재 확정된 건 인도네시아뿐입니다. 하지만 헤이즐턴 씨, 한 가지 숫자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154억 달러. 한국의 2015년 방산 수출 총액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기 수출 2위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영국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아닙니다. 독일도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정지했습니다. 154억 달러. 나토 2위. 이 두 숫자가 허공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4단계 블록 업그레이드입니다. KF-21 블록 1은 시작일 뿐입니다. 블록 2에서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이 추가됩니다.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이 들어갑니다. 내부 무장창이 들어가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됩니다. 한국은 이미 블록 3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2030년대 초반이면 KF-21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전투기가 됩니다. 오늘 715억 원에 블록 2를 산 나라는 추가 비용을 들여 블록 3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싸게 사서 오래 쓰고 점점 강해지는 전투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전투기 시장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헤이즐턴은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닦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렌즈를 문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앉은 프랑스 대표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노억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계산이 끝난 사람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머리는 설득됐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직이라는 것을. 숫자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마지막 벽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서 돌아서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커를 내려놓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슬라이드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천실사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전부 끝났고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인천을 거쳐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려고 KAI 정문안 앞에 서 있는데 시험 비행 담당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씨, 저녁 드셨습니까? 아직이라고 하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시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로 10분쯤 달렸습니다. 사천 시내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 한글로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기 굽는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김 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라는 한국 술이 나왔습니다. 작은 초록색 병이었는데 한 잔 마셔보니 의외로 목 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2잔째부터 김 부장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자의 어투가 빠지고 조종사이자 엔지니어인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콜린스 씨, 저희가 미국한테 기술 거부당한 거 아시죠? 김 부장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AESA 레이더, IRSP, EOTGP, 무장장전 장치 4가지요. 2015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KAI에 입사한 지 3년 차였어요. 프로젝트가 막 본궤도에 오르려는 참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왔습니다. 안 된다고. 4가지 핵심 기술은 이전 불가라고. 그의 눈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전투기의 눈과 귀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눈 없는 전투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됐는데요? 김 부장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멀리 KAI 공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연구소 대회의실, 밤 10시였습니다. 수석 연구원부터 막내 엔지니어까지 전부 모였습니다. 70명 넘게요. 소장님이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누가 할 수 있느냐? 김 부장은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70명이 전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AESA 레이더 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펜타곤에서 25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압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 기술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 포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 나라는 그때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설계, 송수신 모듈, 수천 개의 정밀 배열, 신호 처리 알고리즘, 수조 원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한국이 그걸 해낸다고? 3년 걸렸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AESA 레이더 시제품이 나오기까지 3년 동안 그 팀은 주말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연구소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제품 첫 테스트 날 레이더가 표적을 잡았을 때 연구소에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어른들이 울었습니다. 30대, 40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울었어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한 걸 우리가 해낸 거예요. IRST도 만들었고 EOTGP도 만들었고 무장장전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4개 전부요. 안 된다고 한 4개를 전부 만든 겁니다. 저는 포럼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겨우 이어갔습니다. 저는 25년간 전투기 업계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숫자만 봤습니다. 수율, 스펙, 가격, 납기. 하지만 사천에서 김 부장과 소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는 의지가 있다는 것.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2001년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상이 비웃었습니다. 2015년 미국이 핵심 기술을 거부했을 때 세상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회의실에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나디아를 바라봤습니다. 나디아가 복도에서 말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숫자로는 안 보이는 이야기.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거부당했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 표정의 정체를 저는 이제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매. 하지만 이 매는 세상이 비웃을 때도, 하늘을 빼앗기려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날개를 접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맨 뒤에 앉아있던 노르웨이 전직 장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악은 펜을 내려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디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공군이 함께 만들고 있는 비행기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헤이즐턴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렌즈를 닦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포켓치프는 이미 손에서 떨어져 테이블 위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이 방을 지배하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경직뿐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0초, 15초.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와 창밖 템스강 위로 지나가는 보트의 엔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알렉산더 노악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항공획득 담당관. 포럼 내내 펜을 놀리며 숫자를 적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헤이즐턴이 복도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설득하려 했던 그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린스 씨, 노악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폴란드식 영어 특유의 묵직한 발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노악에게로 쏠렸습니다. 헤이즐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자기가 공들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노악은 헤이즐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8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도 들어와 있고
FA-50도 도입했습니다. 한국 방산 생태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KF-21이 우리의 다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헤이즐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로파이터의 잠재 고객이 공개적으로 KF-21을 언급한 겁니다. 이건 관심 표명이 아니라 방향 선언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움직이면 발트 3국이 따라갑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들입니다. 노억의 한마디가 동유럽 전체의 전투기 시장을 흔든 순간이었습니다. 전직 노르웨이 장성이 팔짱을 풀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지만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헤이즐턴 씨가 전통을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투기는 전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전통에는 관성이라는 단어도 포함됩니다.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은 4개국이 부품을 나눠 만들다 보니 납기가 늦어지고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적 문제를 20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는 헤이즐턴을 바라봤습니다. 전통이 관성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강점이 아닙니다. 헤이즐턴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한 명이 빠져나갔고 중립에 있던 나토 장성까지 칼을 꽂은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였습니다. 헤이즐턴 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말씀하셨죠. 전투기는 전통이 만드는 거라고. KF-21은 위협이 아니라고. 헤이즐턴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포켓치프는 테이블 위에 구겨진 채 녹여 있었고 안경도 벗어져 있었고 볼펜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까의 무기들이 전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는 전투기 전통이 없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100년은커녕 25년밖에 안 됐습니다.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라고 워싱턴에서 웃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거부당한 기술 4개를 전부 독자 개발했습니다. 3년 만에 AESA 레이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제기 1000회를 무사고로 날렸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스텔스 아키텍처를 구현했습니다. 25년 만에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의 가격은 유로파이터의 절반입니다. 저는 참석자 전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건 전통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밤 10시에 회의실에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전투기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스피파이어 사진 속 프로펠러가 정지한 것처럼 이 방의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15초.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이즐턴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포켓치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접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채로 재킷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트위드 재킷의 단추를 하나 잠그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전통이 만든다고 말해온 사람이 전통 없는 나라의 전투기 앞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사람, 명함을 건네는 사람,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는 사람. 노억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콜린스 씨.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바르샤바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디아도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악수만 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헤이즐턴은 이미 회의실을 나간 뒤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는 몽블랑 볼펜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런던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로 석양빛이 길게 내려앉았고 템스강이 주황빛을 머금고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빅벤의 시계탑이 역광 속에서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차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많은 것들로 차 있었습니다. 헤이즐턴의 침묵, 노억의 악수, 테이블 위에 남겨진 몽블랑 볼펜,
나디아의 젖은 눈, 그리고 3개월 전 사천의 작은 식당에서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던 김 부장의 목소리. 미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001년에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웃었습니다.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전투기를 만드느냐고. 워싱턴의 복도에서 제 동료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2015년에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더니 미국이 4가지를 전부 거부했습니다. 전투기의 눈과 귀를 빼앗긴 겁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거부한 기술 4가지를 전부 독자 개발했습니다. 시제기 1000회를 무사고로 날렸습니다. 세계 4번째 스텔스 아키텍처를 구현했습니다. 가격은 유로파이터의 절반이고 성능은 F-16의 4.1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사겠다고 했고 필리핀이 검토하고 있고 폴란드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비웃던 세상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토 차기 전투기 평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사천에 가기 전 저는 이미 결론을 머릿속에 써놓고 있었습니다. KF-21은 흥미로운 신규 진입자이나 아직 시장 경쟁력은 제한적이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커서를 올려놓고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신규 플랫폼 KF-21 보라매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한국 전투기의 이름을 공식 보고서에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런던의 밤을 바라보며 사천의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활주로 위에 날개를 펼치고 서 있던 KF-20-10세기의 모습, 아침 햇살을 받으며 빛나던 동체, 김 부장의 굳은 살 잡힌 손, 밤 10시 회의실에 모여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든 엔지니어. 3년간 주말 없이 레이더를 만들고 모니터 앞에서 울었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웃음에서 거부로, 거부에서 독자 개발로, 독자 개발에서 수출로 25년짜리 의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한 달 뒤 업계 뉴스레터에 짧은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동남아 전투기 입찰에서 유로파이터 제한 가격을 15% 인하 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헤이즐턴의 회사였습니다. 전투기는 전통이 만든다고 했던 사람의 회사가 가격을 내린 겁니다. 기사에 헤이즐턴의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 인하가 어떤 인정보다 큰 인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전투기를 만드는 건 전통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보라매는 어린 매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매입니다. 하지만 이 매는 이제 막 날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때도 날개를 접지 않았고 하늘을 빼앗기려 했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날개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하늘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천의 활주로에서는 KF-21의 엔진 소리가 울리고 있을 겁니다. 25년 전 아버지 세대가 선언한 꿈을 지금 아들과 딸 세대가 하늘 위에서 증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보라매입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